자기장에 의해서 자기력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때 생겨나는 자기력이 됐다 이제. FB죠, FB. 자기력 FB를 구하는 방법이, 일단 전하가 자기장 속에서 움직일 때 V로 이렇게 움직이면 QV 곱하기 B의 자기력을 받고, 이제 전하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도선을 따라 흐를 때 받는 자기력, 즉 도선이 받는 자기력은 전류 그리고 양전하가 흐르는 방향이 곧 도선의 방향이 되겠죠. 대문자로 표현하면 L 벡터가 되겠고, 이게 그대로 B 벡터 이렇게 들어가 주면 그게 자기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선 고리가 있는 경우 토크를 구할 수 있죠. 토크를 구해 보면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끝에 곱하기 B가 들어가는 건 똑같고, 여기 앞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이제 자기 쌍극자 모멘트 뮤라고 쓸 수도 있는데, 이걸 다 풀어서 써보면 I 곱하기 A가 되죠. 전류와 그 면적. 전류 고리가 여러 개라면 이제 N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NIA. 이게 자기 쌍극자 모멘트 뮤라고 했었고, 곱하기 B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힘, 토크까지 다 구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이 되는 거고, 이번 주에는 이제 실제 실험에서 했던 것, 여러분들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웨르스테드라는 덴마크의 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현상을 직접 여러분들이 실험했던 것처럼 똑같은 현상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직선 전류 도선 주위의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이제 지면을 이렇게 수평인 평면을 수직으로 들어가는 전류가 있을 때 이 주변에 나침반을 뒀더니 나침반 바늘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방향을 다 이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원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거를 오른쪽 그림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제 위로 흐르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을 위로 해서 감아주면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에 뭔가 흐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런 선들을 그릴 수 있는데, 이게 자기력선이 되는 거죠. 자기력선 또는 자기장선. 그래서 자기장선은 이제 원형 경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요 점에서의 자기장은 이렇게 다 접선 방향이죠. 요 점에서는 이런 방향이 되고, 나침반을 여기 두면 이런 방향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이걸 다 이어보면 이렇게 원형이 되고, 가까운 곳에서는 선이 좀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멀리 갈수록 선이 좀 성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선 가까운 곳에 자기장이 강한 거고, 멀리 갈수록 자기장이 약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도선 거리, 도선으로부터의 수직 거리죠. 거리 R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를 실제 이론식으로 구해보면 교재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B는 2파이 R분의 뮤제로 I가 돼서, 이게 비례는 이렇게 비례가 되는 거죠.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는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비례 상수가 2파이분의 뮤제로가 되죠. 2파이분의 뮤제로. 그래서 여기 있는 뮤제로를, 제로라고 쓴 건 진공이란 얘기고, 진공의 투자율을 뮤제로라고 합니다. 진공의 투자율. 그럼 투자율이 뭐냐? 투자율은 여러분들이 전기에서 봤었던 유전율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유전율은 전기적으로 전하들을 어떻게 외부 전기장에 맞게끔 전하들이 잘 배열이 되는가, 이런 의미였고, 여기 이제 투자율 같은 경우는 비슷한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자기장이 생겼을 때 이 자기장 안에 있는 자석들이, 원자 자석들이 어떻게 잘 배열이 되는가,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의 자기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값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라는 값을 가집니다. 진공의 투자율은. 이 값을 여기 뮤제로에, 위에 있는 이 뮤제로에 대입해 줄 수 있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장을 볼 수 있는데, 그 자기장은 이렇게 R분의 I에 비례한다. 요거에 여러분들은 좀 잘 보면 되고, 아예 통째로 이걸 외워버리면 됩니다.
2파이 R분의 뮤제로 I예요. L이 아니라. 여러분 책도 L로 되어 있나요? 그럼 오타. 이제 또 이렇게 진하게 바꿔주세요. I로 전류에 비례해야겠죠. 자, 그래서 뮤제로의 단위는 테슬라 미터 퍼 암페아 또는 뉴턴 퍼 암페아 제곱 또는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헨리 퍼 미터 이런 단위를 쓰기도 합니다. 이게 아닌가? 이게 뮤제로의 단위를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나도 해봐야 돼. 오늘 공부한 거 중에서 이제 전자기 유도가 있죠. 그러면 이 유도 기전력을 입실론이라고 쓰면 입실론은 유도 기전력이 어떻게 나오죠? 유도 기전력이 ILP가 아니라 BLV 이런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B가 유도 기전력이니까 이게 볼트죠. 단위는 볼트. 그리고 저는 아까 성공했잖아. 그리고 뮤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뮤를 집어넣게 되면 뮤 HLV. 그러면 뮤 단위를 V가 좀 그런가? B는 테슬라 미터 퍼 암페아지. 여기 테슬라죠. 테슬라. 자기장의 단위는 테슬라를 쓰고 얘의 단위는 미터를 쓰고 얘는 미터 퍼 세컨드를 쓰잖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볼트가 되지. 이건 단위만 본 거예요. 단위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좌변은 볼트, 우변은 테슬라 미터 제곱 퍼 세크. 우리가 여기서 B는 뮤제로 I 뮤 I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뮤 2파이 R분의 지금 2파이 R분의 뮤 제로 I 이렇게 썼잖아.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뮤제로에 대해서 정리하면 2파이 R 곱하기 B 나누기 I죠. B 나누기 I가 돼서 요게 단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테슬라고 요게 미터 퍼 암페아. 이렇게 뮤제로의 단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나와 있는 요 단위가 되는 거고, 이게 왜 또 이렇게 되냐면 테슬라의 단위를 우리 앞에서 보면 뉴턴 암페아 퍼 미터 이렇게 쓸 수도 있었잖아. 테슬라를. 그럼 이걸 그대로 넣으면 뉴턴 곱하기 암페아 퍼 미터 분의 암페아 분의 미터. 그럼 뉴턴만 남나? 암페아 미터죠. 암페아 미터. 뉴턴 퍼 암페아 미터. 뉴턴 퍼 암페아 미터. 그래서 미터는 이렇게 약분되고 뉴턴 퍼 암페아 제곱만 남죠. 그래서 이런 단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한 가지 단위가 더 있는데 나중에 나올 때 한번 해봅시다. 나중에 나올 때. 지금 전자기 유도할 때 헨리의 단위를 써서 쓸 수 있어요. 헨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오늘 이제 전자기 유도를 했잖아. 그래서 유도 기전력을 구할 때 패러데이 법칙을 쓰게 되면 N d phi dt 이렇게도 쓸 수 있고 L di dt 이런 단위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이 L로 가지고 써보면 이게 유도 기전력인데 이게 BLV가 되죠. BLV 이거랑 같은 단위로 보면 이게 다 같은 거잖아. BLV 전압 볼트. 그냥 볼트라고 쓰면 돼. 요거만 봐도 돼. 요거만.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 또는 뮤 H LV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되게 복잡하지? 지금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더 힘드니까 나중에 단위 나올 때 그때 하도록 하죠. 전자기유도를 공부하고 나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 그런데 이 단위보다는 뒤에 나오는 단위를 더 많이 쓸 겁니다. 그냥 일단 이대로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 건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오른손을 써서 엄지손가락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일치시켰을 때 이 주변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이제 자기력선의 방향이 되는 거죠. 자기장의 방향이 아니죠. 이 자기장의 방향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 방향이지, 이런 방향,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죠. 각각의 위치에서 이거를 연결했더니 자기력선의 방향 그렇게 쓰는 게 낫겠지 차라리 자기장의 방향이 아니라 자기력선의 방향이다 이렇게 자기장 선의 방향 또는 모양이라고 보는 게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걸 두 번째 오른손 법칙 이렇게 썼네요 책에는. 이거 보면 여기 이제 문제가 2A의 전류가 흐르고 있죠. 도선으로부터 5cm 떨어진 P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냐. 그냥 넣으면 되지. 2파이 R분의 뮤제로 I. 그래서 뮤제로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이게. 그럼 2파이로 나누니까 그냥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 되겠죠. 단위까지 쓰면. 그리고 거리 0.05m 분의 2A. 그래서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테슬라. 즉 8 마이크로 테슬라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써도 되겠죠? 8 마이크로 테슬라. 예. 다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간단합니다. 자, 암페어 법칙. 예. 별 2개짜리. 전기에서는 가우스 법칙. 전기장에서의 가우스 법칙이 있고 자기장에서는 암페어 법칙이 있습니다. 가우스 법칙이 뭔지 잊어버렸죠? 이걸 잊어버렸으면 시험 문제 다음 주에 시험 볼 텐데 시험이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그죠? 예. 가우스 법칙이 나와줘야 되니까. 가우스 법칙은 다시 복습을 해보면 전기장이 있고 이 전기장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면적, 폐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우스 법칙에서 이 폐곡면은 전기장이 균일한 전기장을 잡을 수 있는 균일한 전기장으로 설정되는 면으로 가우스 면을 설정하죠. 이 값을 그냥 파이 전기 선속 파이 2라고 쓰기도 하죠. 파이 2.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이 값이 입실론 제로분의 Q. 그죠? 입실론 제로분의 Q와 같다. Q는 그 내부에 들어있는 전하, 그렇죠? 내부에 들어있는 R자 전하. 이렇게. 이게 가우스 법칙이었죠. 그래서 2를 구하려면 A로 양변을 나눠주면 2가 구해지잖아요. 어떤 기하학적인 형태의 적분이 여기서는 필요하겠지. 나중에 적분을 한다면. 근데 이제 암페어 법칙은 여기 EA 대신에 뭐를 쓰냐면 BL을 써요. BL.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B 곱하기 L, B 곱하기 DL의 적분은 뮤제로 I와 같다. 식이 유사하지 않아요? 2 곱하기 D 본래는 면적 적분하면 DA죠. 미소 면적을 적분하면 전체 면적이 되는 거잖아. 이걸 간단히 그냥 EA라고 표시했던 거죠. EA. 전기장이 빠져나가는 면적과 전기장의 곱. 자기장은 퍼지지 않아요. 퍼지지 않고 자기력선이 이렇게 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원형 형태로 되어 있었죠. 자기력선이. 그럼 자기력선을 따라다니면서 이 자기력선과 그 선의 길이를 곱합니다. 길이. 자기력선이 한 바퀴 도는 길이를 곱하면 그 값은 뭐가 같냐면 이 한 바퀴의 내부에 들어있는 도선의 전류,
뮤제로 i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뮤제로 i와 같다. 이 a가 입실론 제로분의 뭐였죠? q와 같다. 이거를 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 전기장은 누가 만드는 거야? 전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건 뭐야? 이건 자기장은 누가 만드는 거냐? 전류가 만드는 거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죠? 단순하면서도 그럴듯한. 그런데 얘는 면적을 썼고 A가 면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전기장은 퍼져나가니까 이 퍼져나가는 게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면 면으로 막아서 봐야겠지. 여기 빛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창문을 통해서 빛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보려면 창문의 넓이를 설정을 해야지만 여기 들어오는 양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자기장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뱅글뱅글 도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장은. 그럼 자기장이 얼마나 돌고 있는지 알려면 이 자기장을 따라다니면서 얼만큼인지 봐야죠. 그죠? 한 바퀴 돌면서. 그죠? 그래서 길이를 곱해서 이 자기장의 양을 볼 수 있는데 그 자기장을 만드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전류라고요. 내부, 여기 내부죠. 그래서 이 L은 고리라고 합니다. 길이니까 고리. 얘는 고리. 그리고 여기 암페어 고리라고 돼 있잖아요. 암페어 고리. 이 면적은 가우스 면적이라고 그랬죠. 가우스 법칙의 이 면적분을 하는 이 면적, 가우스 면적. 암페어 적분인데 이거는 암페어의 선적분이에요. 선적분. 그죠? 선적분. 여러분들이 아마 전기자기학 공부하나요? 하겠죠? 전기자기학 공부를 하게 되면 또 기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어떤 흘러나오는 플럭스, 나가는 양, 이렇게 지나가는 양을 공부할 때는 항상 면적분으로 공부하는 거고, 이게 퍼지는 게 아니라 뭔가 회전하고 있다면 항상 선적분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양을 파악할 때. 그런 기하학적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이걸 이제 암페어 법칙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지네들 발음으로 하면 앙페르가 되죠. 앙페르 법칙 또는 암페어 법칙.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전류의 단위를 우리가 암페어로 쓰게 되잖아요. 자, 그럼 암페어 법칙을 적용을 해보면 이때도 우리가 가우스 법칙 적용했을 때 면적을 빠져나가는 전기장이 균일하게 해야지만 면적분 밖으로 전기장을 빼내서 양변을 면적으로 나눠줘서 전기장만 남게 해줄 수 있잖아. 그래서 E는 A 입실론 제로분의 Q 이렇게 해서 E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얘도 적분 기호 밖으로 B를 빠져나오게 하려면 이 B의 크기가 고리의 위치와 관계없이 일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B가 상수가 돼서 이 기호 밖으로 빠져나오게 할 수 있고 양변을 길이로 나눠주면 B에 대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간단한 형태가 이런 직선전류, 무한 직선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되죠. 어떤 위치나 거리가 동일한 지점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동일할 걸로 우리가 대칭성의 원리에 의해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거리가 같으면 다 자기장이 똑같이 세기가 B예요. 한 바퀴 돌아가면서 B 곱하기 미소 길이를 다 곱한 걸 더해주면 결과적으로는 B 곱하기 전체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의 전체 길이가 얼마예요? 2파이 R이죠. 원주가 될 테니까. 그렇죠? B 곱하기 2파이 R 이렇게 됩니다. B 곱하기 2파이 R이 되는데 이게 암페어 법칙에 의하면 이게 뭐와 같냐? 뮤제로 요 내부에 흐르는 전류 I만큼 흐른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I를 갖다 써주면 되겠죠. 그럼 B에 대해서 정리하면 2파이 R분의 뮤제로 I가 나오죠. 앞에서 봤던 공식이 얘 때문에 이제 설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하고 기하학적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기하학적으로.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자기장은 전류가 만들죠. 그러면 아주 짧은 도선의 전류, 이런 전류, 짧은 도선의 전류가 합쳐진다는 게 아니라 이게 쭉 이어져서 긴 무한직선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매우 짧은 길이의 전류 토막들이 다 더해져서 긴 전류 도선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얘로부터 이런 거리 R이 되는 이 점에서의 자기장이 궁금하다 그러면 얘가 만드는 자기장, 얘가 여기에 만드는 자기장, 이만큼의 길이가 여기에 만드는 자기장, 이것들을 다 그냥 더해주면 되겠지 그대로. 그렇죠? 그럼 전체 무한직선이 만드는 자기장이 구해지잖아요. 이렇게 적분의 원리를 사용해서 B를 구하나 결과적으로 동일한 B가 구해집니다. 요 자기장이.
2파이 R분의 μ0 I가 구해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전류 도선, 이 조각조각의 전류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으로 이 어느 위치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는 방법을 비오-사바르 법칙이라고 해요. 비오라고 하는 사람과 사바르, 한 사람이 스승이고 한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이 연구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적분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장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비오-사바르 법칙이고, 이걸 이 사람의 이름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스승의 이름을 따서 자기장의 이름을 B라고 진 거예요. B. 이 식을 이제 외워두면 되겠죠. 이렇게 2파이 R분의 μ0 I. 중요한 건 R분의 I. 네. 자, 이런 방법으로 자기장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그죠? 한번 또 나온 거죠. 그럼 암페어 법칙의 유용성은 역시 대칭성이죠. 대칭성. 가우스 법칙의 유용성도 대칭성에서 있는 것처럼, 또 대칭성에서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대칭이 돼야지만 써먹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효용성이 없어요. 이걸 적분하는 거잖아, 적분. 적분했는데 적분기호 밖으로 B를 끄집어내지 못하면, 여기서 동그라미를 쓴 건 이건 패적분이라는 얘기죠. 패고리. 이게 암페어 법칙인데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냥. 그죠? B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끄집어냈으니까 미소 길이를 적분하면 전체 길이가 되는 거죠. BL은 μ0 I인데, 이때의 I는 도선의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분하는 경로의 길이가 되고, 대칭성의 경우에는 그냥 원형 경로 이렇게 쓰자면 2파이 R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도 대칭적일 때 의미가 있다. 대칭성이 결여됐으면 뭐 이용할 수는 없죠. 그냥 그런 것뿐이지. 그런 것뿐이지. 법칙은 성립하지만, 헤로 법칙은 성립하지만 뭐 쓸모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제 19-7번 문제를 구해 보면, 여기가 이런 데 써먹는 겁니다. 이런데 도선이 있는데 안쪽 도선과 바깥쪽 도선이 있어요. 이거를 동축 케이블, 동축 도선 또는 동축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축이 하나를 가지는 두 개의 선이 있는 거지. 안쪽의 선, 바깥쪽의 선. 그래서 이게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안테나 선이에요. 안테나 선. 우리 그 공중파 안테나 집에 지금도 그런 집은 없겠지만, 이제 다 요즘엔 유선 TV나 아니면 다 컴퓨터 그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TV 전파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유선 전파죠. 실제 유선, 그죠? 광 케이블로 오잖아 지금은. 그런데 옛날 TV는 어때? 지금도 안테나 세우면 여기 공중파가 있잖아. 그래서 공중파라고 하는 거죠. 방송국에서 아직도 전파를 내보냅니다. 그렇죠? 안테나를 큰 걸 세워서. 그래서 방송국에 가면 안테나 큰 게 있잖아. 이제 MBC, KBS 다 가면 라디오 방송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우리 집에도 그럼 안테나를 세워야겠지. 내가 그 전파를 받으려면. 안테나를, 옛날에는 집집마다 다 안테나가 있었죠. 지금은 안테나가 있으면 위성 안테나가 있겠지만, 지금은 위성 안테나도 마찬가지로 케이블, 동축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쪽 선이 있고 바깥쪽 선이 있어요. 우리 전기를 쓰려면 전기가 두 가닥으로 되어 있죠. 전선이 들어오는 전선이 있고 나가는. 여러분 오늘도 회로 만들었을 거 아니야. 회로를 보면 회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원장치가 이렇게 전원장치가 있으면 여기 선이 두 개 있잖아. 그래서 나가는 전류도선, 나오는 전류도선 이렇게 직렬을 하면 이렇게 돼 있지. 여기에 뭐 저항을 연결하든지 뭘 연결하든 두 가닥의 선이 있잖아요. 최소한 한 가닥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이 따로따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안쪽 선, 얘를 바깥으로 감싸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바깥쪽 그 원통선이 있고 껍데기만 있는 거죠. 껍데기 도선, 그렇죠? 원통선. 안쪽 선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서 다른 거에 연결돼 갖고 요 바깥쪽으로 전류가 들어오는 거죠. 안쪽으로 들어갔다 바깥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묶어서 이 선 하나, 이렇게 해서 선 하나, 선 두 개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걸 동축도선이라고 합니다. 코엑시얼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도선을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겠지. 그죠? 그래도 본래 자기장이 아니라 서로가 만드는 자기장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또 여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자기장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도선 많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도선의 전류에 의해서 여기 얘가 영향을 받아서 막 잡음이 생겨나요. 그렇지? 그래서 미세한 전류나 이걸 얘가 감지할 수가 없어요. 미세한 전류가 다 그 잡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외부 잡음을 없애려고 공중파로 오는 이 전파의 세기가 매우 약해요. 그죠? 방송국에서 보내지만 방송국 안테나 한 군데서 보내는 거잖아. 이제 이게 천안 전체를 다 커버할 거 아니야? 천안은 방송국은 전파가 어디서 와요? KBS는 KBS 방송국에서 올 테고, MBC는 MBC 방송국에서 올 테고, 그렇지? 근데 이게 천안이다 그러면 방송국은 되게 어디 있겠어? 도시 중앙에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전파를 이렇게 사방으로 보내야 전체가 다 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중심지에 땅을 살 방송국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 좀 외곽에다 이렇게. 그러면 외곽에서 만들려면 이쪽까지 가려면 전파를 멀리 써야 되니까 안테나도 크게 만들어야 되고 파워도 크게 세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땅값이 비싸면 좀 외곽으로 가서 대신에 전기세를 좀 설비비를 좀 비싸게 하면 되고, 방법은 뭐 여러 가지죠. 근데 대개는 방송국이 다 옛날부터 만들어져 있었잖아. 그러니까 옛날 땅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을 때 도심 중앙에 만들었는데, 지금은 땅값이 도심 중앙에 너무 비싸니까 방송국이 어떻게 해? 요 땅 팔고, 그죠? 땅값이 비싸니까 팔고 우리 약간 이제 멀리 이제 이주를 하는 거지. 대신에 이제 안테나 만드는 비용이 땅값보다 훨씬 더 싸니까 안테나를 좀 크게 만들어서 전기세도 그렇게 안 비싸니까 파워를 높여서 보내는 게 더 이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외곽으로 이동하죠, 외곽으로. 아니면 신도시 쪽으로. 신도시에 이제 사람 다시 몰릴 테니까 그쪽으로 이제 방송국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 그것도 싫으면 뭐만 보내면 돼. 안테나만. 그렇죠? 안테나는 남겨놓고 방송국이 아예 바꾸는 거지. 안테나를 외부에서 이제 조절하게끔. 여러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그래서 방송국이 자꾸 이주를 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자, 쓸데없는 얘기였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왜 외부 자기장이 차폐가 되냐? 바로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내부에서의 이 도선으로부터 어떤 거리에 있는 이 내부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면 그 내부 자기장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죠? 요식이 될 거 아니야. 내부에서의 자기장은 내부에 흐르는 전류 도선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층 사이 이 공간이죠. 이 공간에서의 자기장은 이 중앙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지, 이 외부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류를,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지를 얘가 잘 측정해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똑같이 2파이 R분의 뮤제로 I 하면 이 공간 안에서의 자기장은 이렇게 나오지만, 그 밖에서의 자기장은 어때요? 이 바깥에서의 자기장은, 이 바깥에서는 I1은 위쪽으로 흐르고 I2는 아래쪽으로 흐르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그냥 0이 되죠. 만약에 전류가 같다면, 그렇죠? 전류가 다르다면 한쪽은 3이고 한쪽은 1이잖아요. 그럼 그 차이가 되겠지. 2가 되겠지. 2. 뮤제로 I R자 전류예요. R자 전류. 뮤제로. 그래서 여기 안이라고 돼 있죠. 안. 여기도 안. 안은 여기다 써놔야지. 왜 여기다 써놨지? 이건 안쪽 영역을 이제 잡은 거고, 그래서 여기다 안을 여기도 써놔야죠. 내부에 흐르는 전류 또는 내부 전류. 한쪽이 I1 반대쪽이 I2면 그 차가 되겠지. 차이만큼. 그래서 여기 3-1이 돼서 2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2가 되면 그 내부에서는 3이었잖아요. 얘는 3분의 2가 되겠지. 3에서 2로 줄어드니까. 외부 자기장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동축 케이블은 마지막에 내부 도체와 외부 도체의 전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경우, 그럼 0이 되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는 3, 1 됐지만 똑같이 3, 3이면 더해서 0이 될 거 아니에요.
전류의 자기 효과를 최소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외부 전류에 의한 또는 이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 효과를 최소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차폐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차폐. 근데 자기 차폐가 잘 안 돼요. 자기 차폐가 잘 안 됩니다. 전기 차폐는 잘 돼요. 전기 차폐는 잘 되는데 자기 차폐는 잘 안 돼요. 자기 차폐가 잘 안 되잖아. 그러면 전기 차폐도 잘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면 전화가 잘 통화가 안 되죠. 그렇죠? 엘리베이터가 뭘로 되어 있어요? 금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금속. 여러분들 우리 학교 엘리베이터는 금속으로 되어 있죠. 엘리베이터에 딱 들어가면 내부 표면이 다 뭐야? 금속이잖아. 깨끗하게 도금이 되어 있어갖고 거울같이 되어 있잖아. 그죠? 앞뒤는 일단 다 주변은 금속이에요. 근데 위아래도 거의 금속이죠. 아래는 당연히 금속이죠. 그죠? 아래는 당연히 금속일 거예요. 금속이 아닌 경우도 요즘에 만들어지는 엘리베이터는 유리로 되어 있죠. 밖을 다 볼 수 있게. 좀 비싼 엘리베이터지. 강화 유리를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강화 유리를 또 그 볼트로 다 조여야 되기 때문에 금속보다 훨씬 더 만들기가 까다로워요. 오히려 더 비쌉니다. 그래서 바닥도 볼 수 있게 돼 있죠. 막. 그럼 전화가 잘 터져요. 그런 엘리베이터는 외부의 전기장, 자기장이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금속으로 감싸버리면 어떻게 돼? 내부의 전기장은 내부의 전하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니까 외부에서 아무리 전기장을 줘도 내부로 못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차폐가 되는 거고, 자기장도 마찬가지죠. 전기와 자기 차폐를 하려면 금속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화가 안 터지잖아?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어. 아니면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갇혔어.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가 안 터지면 어떻게 해? 안 되겠지?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제 금속이 아닌 물체로 바꾸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안전성 때문에. 아니면 뭐 스위치를 바로 누르게 해서 통화를 할 수 있다는가, 그러면 되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7 가면 전류 고리에 의한 자기장, 이것도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전류 고리가 하나 있을 때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을 공부하는데, 이걸 비오사바르 법칙으로 공부하면 어떻게 이걸 생각할 수 있냐면, 이 고리를 또 조각조각 나눕니다. 그죠? 다 전류의 크기는 I잖아요. 작은 도선으로 나눠서 이 중심에 얘가 만드는 자기장, 이놈이 각각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적분해서 더해서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비오사바르 법칙으로 이 자기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요걸로밖에 못 구해요. 암페어 법칙을 여기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비오사바르 법칙으로 구한 결과, 이거는 결과식만 보여줍니다. 직선 전류에서는 파이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2파이 R분의 뮤제로 I죠? 원형 전류 도선이 중심에 만드는 자기장은 파이를 싹 지워버리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결과는 이렇게만 알자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나온 이유는 파이를 지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비오사바르 법칙처럼 각 도선을 조각을 내서 중심에서의 자기장을 다 적분해서 각 도선에 의한 자기장으로 적분해서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게 돼요. 적분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오사바르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파이만 쏙 빼면 되니까 외우기가 쉬워지죠. 자, 그리고 실험에서는 이게 무한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과 거의 크기가 같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실험에서 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이거죠. 2파이 R분의 뮤제로 I. 이게 이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 이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 이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 얘가 만드는 자기장을 4개니까 4개를 다 더해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방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이 방향을, 이 사각형의 전류를 보려면 방향이, 얘는 내려가는 전류, 얘는 오른쪽 전류, 요 도선은 위쪽 전류, 요 도선은 왼쪽 전류니까 이렇게 다 돌아가야겠죠? 어느 하나가 반대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전류하고 요 양쪽의 전류를 방향을 같이 만들어 버리면 이 중앙에서의 자기장이 어떻게 돼?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이렇게 감아주면 도선의 방향대로 이렇게 감아주면 하나는 내려가게 하는 거고 하나는 올라가게 하는, 양쪽에서 똑같은 전류가 흐르면 하나는 들어가게 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하나는 나오게 하는 자기장을 만드니까 두 개가 더해서 없어져 버리죠. 위에도 똑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 두 개가 만드는 자기장은 또 중심에서 상쇄가 되니까 아예 자기장이 안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한쪽 방향, 뭐 시계나 반시계 방향으로 흐를 때 이렇게 이제 4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두 개가 없어졌다 그러면 2배만 해줘야죠. 2배만 이렇게 돼 있다면, 그죠? 하나에 의한 거에 2배. 근데 위에 있는 것도 방향이 서로 반대로 흐르면 이제 4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27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 1.27은 이 사각꼬리가 아니라 무한직선 도선 4개가 있을 때 그런 거죠. 사각꼬리 있을 때는 이게 0.7이 돼요. 0.9가 됩니다. 약 0.9. 어쨌든 간에 이렇게 놓고 그러면 이걸 이제 예제 19.8을 보려고 하는 건데 A번 그림처럼 5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라. 그러면 직선이 만드는 자기장과 원형 전류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을 더해주면 될 텐데 방향을 같이 하면 둘 다 플러스로 더해주면 되고 만약에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면 그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보면 직선 전류 도선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감아주면 엄지손가락으로 감아주면 오른쪽에서는 올라와야겠죠. 그리고 원형 전류 도선은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감아주면 얘는 내려가죠. 빼기를 해줘야겠죠. 빼기. 하나는 올라오게 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얘가 그죠? I1에 의한 자기장은 B1처럼 오른쪽 그림이 있네요. 위로 올라오는 거고 B2는 내려가는 거니까. 그런데 얘도 거리가 R이고 얘도 반지름이 똑같이 R이잖아요. 그러면 식은 똑같이 이렇게 2πR분의 뮤제로 I 직선 전류 2R분의 뮤제로 I 원형 전류 도선이 만드는 거에 차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크기는 어떤 게 더 크겠어? 당연히 이 크기가 더 크겠죠. 그죠? 하나는 파이가 들어있고 하나는 파이가 안 들어있으면 이가 더 클 거 아니야. 원형 전류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더 큰 거죠. 그렇지 않아? 근데 왜 그림이 반대로 돼 있죠? 그렇죠? B2가 더 커야지. B2가 B1이 더 작고, 그렇지? 네. 그래서 요 B2-B1이 돼야죠. B2-B1. B2의 크기 마이너스 B1. 그림이 거꾸로 그려져 있네요. 그죠? 예. 직선 전류에 의한 건 2πR분의 9. 전류가 다르구나. 전류가. 그렇지? 예, 전류가 다르니까 이게 맞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전류가 똑같았을 때는 안 그렇고 이게 맞네. 책이. 예. 이해했죠? 이거는 전류가 8이고 얘는 8이고 똑같은 전류라면 이제 원형 전류가 더 큰 자기장을 만드는데 얘는 전류가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값을 하나는 8 집어넣고 여기 2 집어넣어서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테슬라가 구해지게 됩니다. 계산기로 뭐 계산하면 되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고.